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싸풋볼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10월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 바로 벤투호와 김학범호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도 요즘 사실 저희는 직관 컨텐츠를 위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직관을 못 가니까 무관중이 되면서 저희도 거의 무 컨텐츠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FC 대구 FC에서 우리 짱돌을 통해서 저희 아싸풋볼에게 엠버서더 자격을 주셔서 저희들 미디어 자격으로 대구 경기는 이제 취재를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나머지 경기는 갈 수가 없어서 저희도 요즘 뭐 거의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관중이긴 하지만 뭐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심심하니마마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10월달 피파 A매치 주간에 열리는 A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의 맞대결이죠. 사실은 뭐 이 대결 자체가 궁여지책으로 하게 된 거예요. 월드컵 예선이 잠정 연기가 됐고,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같은 경우도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이 뭐 유럽에서 평가전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것도 어려워요. 현지 상하정도 다 다르지만 또 갔다가 돌아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자가격리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즌 중이라서 그게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9월 A매치 주간은 그냥 날렸죠. 그래서 원래는 이 경기를 9월 A매치 주간에 유관중으로 뭐 전체 수용 인원의 한 10% 받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축구 팬들이 굉장히 들떴었습니다. 그래서 막 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결국은 9월 달 A매치 주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날렸죠. 그리고 무관중으로 10월에야 이 경기가 열리게 된 거죠. 올해 들어와서 사실 A 대표팀은 작년도 동아시안컵 이후에 거의 소집 자체를 못했죠. 경기가 없었던 상황이고, 올림픽 대표팀은 이제 도쿄올림픽을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해왔죠. 1월 달에 뭐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 했지만, 올림픽마저 연기가 되면서 사실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고 좀 되게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루즈해 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경기 김 빠지는 거 아니냐, 실전이 아니니까 노잼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경기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집관의 길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먼저 선수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 자, 벤투호, 김학범호 각 23명의 선수들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 벤투 감독이 속한 A 대표팀, 뭐 23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차출을 못했죠.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의 의무자가 격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차출을 못했고요. 그래서 100% 국내 선수로만 선발을 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뭐 새로 이번에 처음 합류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경기 벤투호 대 김학범호 경기를 꼭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평범한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친선 경기 맞죠? 그런데 양팀 감독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팬들을 위한 친선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벤투 감독이 내년 3월 월드컵 예선 이전에 국내파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파 선수들이 선발되면 국내파 선수들을 벤투 감독이 경기장에서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집을 해서 연습을 시켜볼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 경기를 다른 나라와 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경기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미디어에 공개하는 거는 시작하고 20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A매치가 진행될 때 하는 그 루틴을 똑같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팀 루틴이기 때문에 친선 경기라고 해서 이걸 깨서 팀이 모였을 때 어떤 흐름이나 리듬을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실제로
단순한 이벤트성 친선 경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축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학범 감독님도 공격 축구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화끈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23세 이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과 A 대표팀 양쪽에 다 속하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 이 세 선수인데, 이 세 선수가 소위 이제 월반을 한 거죠. 23세 이하 대표팀 소속인데 A 대표팀에서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선수들, 다른 23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A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 앞에서 직접 실전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량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 팀의 경기가 되게 루즈하고 재미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A 대표팀의 첫 번째로 승선한 선수들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에게는 친선 경기가 아니라 전쟁이죠.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선수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마 이 선수들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그래서 해외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A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에 발탁된 선수들도 역시 태극마크를 달 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과 경쟁했을 때 그 경쟁에서 밀릴 만한 선수들. 왜냐면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이 뭐 수비에서는 붙박이 주전이죠. 거의 뭐 김민재, 김영권, 그리고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서도 손흥민, 이재성, 백승호, 권창훈, 이강인,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지금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밀어내고 주전에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만한 실력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발탁되지 않아서 대체로 발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로 어린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상주 상무에 뭐 이창근, 김영빈, 원두재, 심상민, 이현식, 김지현, 이동준, 이렇게 A 대표팀에 처음 이름 올린 선수인데요. 심상민 선수는 이제 홍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발탁됐고, 그리고 이현식 선수는 이청용 선수의 부상 대체 발탁으로 처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원두재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기성용 선수가 작년 아시안컵을 이후로 은퇴하고 나서 아직까지 포스트 기성용을 찾는데 대표팀이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이 좀 경기를 조율하고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기성용만큼 활약한 선수를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원두재 선수는 지난 1월에 아시아 23세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할 때 우승 멤버이자 또 대회 MVP를 받았던 선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울산 현대로 합류를 해서 이적을 해서 실제로 초반에는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를 못 잡았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팀의 1번 미드필더, 거의 뭐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완전히 리그 정상급의 선수로 성장을 해서 최근의 경기를 봐도 수비력이나 뭐 패싱력이나 K리그 최고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훈련을 진행하면서 벤투 감독이 원두재 선수를 따로 불러서 굉장히 여러 차례 조금 디테일한 지시를 하는 장면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아마 두 경기 중에 최소한 한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아마 두 경기 다 뛰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원두재 선수. 자, 이 경기를 꼭 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새 유니폼을 착용하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남자 대표팀이. 이 대표팀이 공개되고 나서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무슨 얼룩말이냐, 그리고 홈 경기 유니폼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만화 패턴 같이 생긴 이 해괴망측한 유니폼은 뭐냐, 또 한쪽에서는 어떠냐, 되게 괜찮다, 생각보다 예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남자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처음 착용하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입으니까 역시 다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별히 첫 경기인 오늘 바로 10월 9일 날 경기에는 한글날 특별 기념 유니폼으로 한글 유니폼을 착용을 한다고요.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국가대표팀 유니폼은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영문자, 라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유니폼을 입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중계진들도 있고 다른 나라 관중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영어로 이름이 표기된 유니폼을 입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들끼리 국내에서 하는 경기니까 굳이 이름이 영어로 된 유니폼의 이름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상 특별히 제작된 한글 유니폼을 입는다고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96년도에 A 대표팀하고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를 하면서 한글 유니폼을 입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글 유니폼 제작한 게 나오는데, 이게 주세종 선수 이름 있죠. 사실 국가대표팀에도 이렇게 한글로 선수 유니폼 이름이 새겨진 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벤투 감독도 벤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통 파울로 벤투 해서 뭐 PB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에는 벤투라고 써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96년도에 경기를 했던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에서 한글 유니폼을 입었던 이후에 처음 입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팀들이 한글로 된 유니폼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홍명보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대표팀이 실전에 가까운 경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VAR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선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체는 6명까지 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에서도 양팀 감독이 합의하면 3명 이상 교체를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차전과 2차전의 선수 선발 변화, 명단의 변화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23명의 선수들 중에 적어도 골키퍼를 제외하면 필드 플레이어는 아마 전체 선수가 다 그라운드를 조금이라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 재밌게 보시고 집간도 아싸풋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